여러분 안녕하세요. 샤룰의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슈 점검 시간에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참았던 주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형 경항공모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계속해서 이 경항공모함은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체크메이트가 아니었으면 이게 나갔었을 텐데, 왜냐하면 그 지난 3월 26일 날 서해 수호의 날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33년 모습을 드러내는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이다. 경항공모함이 해군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상 올해 초, 그러니까 2021년 상반기 밀리터리, 그러니까 안보 최대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형 경항공모함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모급이 좀 나왔으면 좋겠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6월에 모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루게 됐고요. 이제는 우리가 항공모함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솔직히 이제 경항공모함에 대한 보유는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왜냐하면 워낙 찬성파와 반대파가 막 극명하게 갈려가지고, 전 사실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누구의 편도 아닌데, 하지만 여러 가지를 짚어보면서 오늘 결론을 내야 해서 솔직히 좀 걱정입니다. 욕 먹을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6월 9일 날 그 부산에서 개최된 마덱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해양방위사업전인데 마덱스 2021에서 항공모함 모형을 공개를 했었어요. 거기서 내놓은 모형을 기본 스펙을 바탕으로 한번 제가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CVX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V는 이제 함정 코드로 CV가 뭐냐면 항공모함. 그다음에 X는 왜 붙었냐? 이제 개발 중, 넥스트 그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X 이렇게 되는데, 기본 스펙을 이제 나온 거대로 한번 비교해 보면 현대중공업계 한둘레 정도 커요. 특히 전폭이 현대중공업계 60m로 아주 좀 넓고, 만재 배수량은 똑같이 45,000. 그러니까 경하 배수량 3만 톤, 만재 배수량 45,00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비행갑판 형태는 두 개가 좀 다릅니다. 현대중공업계 스키점프대가 있는 거고, 대우조선해양은 그냥 평갑판이고, 함교 형태는 똑같이 트윈 아일랜드, 즉 함교가 두 개가 쌍둥이 함교가 있는 거고요. 항공기 탑재수는 최대 16대로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이거 공개하면서 그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어요. 첨단 에이사 레이더, 그 다음에 근접 방어 시스템, 그 다음에 항공기 운영 시스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 일단 오늘 얘기는 그거 다 제끼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거를 좀 부수적인 걸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항공모함의 항공기 운영 관점에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밥콕이라는 영국 업체하고 협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밥콕은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있죠. 이 개발을 주도한 세계 업체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퀸 엘리자베스가 많이 좀 보이긴 해요. 함의 전폭, 옆에 넓이, 전폭이 60m로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운영 능력을 아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좀 엿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항공기의 주기나 정비, 이동, 이착함 이런 거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항공기가 착함하는 스포트하고 항공기가 발진하는 활주로하고 구분을 확실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고정 이끼하고 회전 이끼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스키 점프대 설치는 갑판 활용 면에서는 좀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스키 점프대 주변 공간을 활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은 옆에 따로 착함용 스폿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이 상당히 상쇄가 됐죠. 아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영국 회사에 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퀸 엘리자베스의 영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스토블 방식, short take-off and vertical landing. 다시 말해서 단거리 이륙, 그 다음에 수직 착륙, 그런 뜻이죠. 이게 기본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현대중공업 거는 이 갑판의 길이가 270m로 상당히 길거든요. 경항공모함 치고는. 그래서 수직 이착륙기뿐만 아니라 업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상형 항공기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이 가능하다. 이 스토블 방식뿐만 아니라 스토바 방식, short take-off but arrested recovery. 단거리에서 이륙하지만 착륙할 땐 뭐예요? 어레스티드 리커버리 한 건 뭐냐면 뒤에 어레스트 후크라고 해서 줄에 탁 걸어서 이렇게 착륙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방식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있는 게 러시아, 중국, 인도가 운영하는 항공모함이 이 스토바 방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반면에 이 대우조선해양은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급 항공모함을 많이 참고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트리에스테 항공모함을 제작한 핀칸티에리사하고 협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대우조선해양 거는 평가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해군이 요구한 게 스키 점프 방식이 아니라 평가판이었거든요. 사실 우리 해군은 스키 점프를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좀 카더라가 좀 있더라고요. 평가판 형식은 스토블 방식밖에 안 돼요. 아까 말했듯이 단거리 이륙을 해서 수직 착륙하는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 역시 트윈 아일랜드고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야, 항공모함 설계인데 갑자기 왜 이탈리아니? 사실 이탈리아는요, 여러분들 경항공모함 제조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는 나라예요. 특히 이 핀칸티에리사는 자국산 경항공모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발주한,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있어요. 비크란트급 항공모함. 이게 만재 배수량이 41,000톤인데 요거 지금 설계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설계가 변경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현대 쪽이 한둘레 크기 때문에 좀 여유로움이 있는데 향후 확장성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반면에 대우조선해양 쪽은 해군의 요구를 비교적 잘 받아들인 느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스키 점프대를 모급에서는 설치해놨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철거하는 건 문제도 아니다. 설계상 큰 변경이 필요 없다. 요것만 철거하면 되니까. 심지어 이 현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전자식 캐터펄트도 원한다면 달 수 있다. 한마디로 이런저런 요구를 할 때 다 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함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재 배수량 45,000톤에서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기는 힘들 거라고 제가 좀 생각이 돼서 좀 모여라 꿈동산 같은 좀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항공모함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대 쪽은 스키 점프가 있는 거, 대우조선해양 쪽은 평가판이란 거. 두 항공모함의 가장 큰 공통점은 함교가 쌍둥이 함교, 트윈 아일랜드라는 거죠. 도대체 왜 트윈 아일랜드인가?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경항공모함, 뭐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이 한국형 항공모함 모급 2개, 이게 전부 다 보면 트윈 아일랜드인데, 근데 사실 이제 이 항공모함에서 아일랜드가 큰 골칫덩어리예요. 이 아일랜드가 커서 부피가 커버리면 함의 밸런스를 잡기가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또 함교가 커버리면 갑판의 면적을 많이 차지해서 항공기 운용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함교 때문에 여기서 또 와류가 또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한테 좀 안 좋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 그럼 이런 게 있습니다. 경항공모함 있죠? 어쩔 수 없는 정규 항공모함이 아닌 경항공모함. 쉽게 말해서 캐타펄트로 확 쏘는 게 아니라 자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있죠? 이런 단거리 이륙을 해야 되는 이런 항공모함들은 비행기를 이륙시키기 위해서 최소 25노트 이상으로 달려야 돼요, 항공모함이. 왜냐하면 이렇게 25노트로 달리면서 맞바람을 받으면서 해야지 이게 비행기가 양력을 받아서 훨씬 그 이륙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경항공모함이라도 이게 만재 배수량이 뭐 4만 톤 넘어가고 거의 7만 톤 되는데, 이렇게 커다란 항공모함을 25노트 이상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엔진이나 이 추진력이 아주 엄청나게 커야 되죠. 그래서 아주 대출력 가스터빈 엔진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출력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하면 당연히 공기 흡입하고 그 다음에 배기하는 양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함교가 커져요. 왜냐하면 이걸 함교 쪽으로 뽑아내야 되잖아요. 연돌에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일랜드가 하나짜리면 이게 너무나 커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일랜드 작은 걸 두 개로 나눠서 이거를 양쪽으로 빼는 거예요. 양쪽으로 빼서 양쪽에서 배기하고 흡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만만치 않은 또 장점이 있대요. 일단은 함교를 두 개를 세우니까 앞쪽에 전방 함교에서는 이제 조함과 지휘를 하고, 이제 후방 함교에서는 이제 항공 지휘 통제 및 이함 착함 업무를 분산한다. 그리고 함교와 함교 사이에 또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또 항공기를 주기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이점도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데미지 컨트롤에서도 좀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함교 한쪽이 적한테 피격을 당하더라도 나머지 함교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작전 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 항공모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바로 캐터펄트 장치, 즉 사출기의 유무예요. 항공모함에서 캐터펄트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커요. 왜냐하면 일단은 현대나 대우에서 내놓은 이 항공모함들은 수직 이착륙기인 F-35B의 운영을 상정한 거예요. 지금 현재 F-35B를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영국이에요. 미국은 아메리카급 상륙함에서 쓰고요.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서 쓰는데, 아메리카급 상륙함은 만재 배수량이 45,700톤 비슷하죠.
그다음에 퀸 엘리자베스는 76,600톤이에요. 이 두 함정을 통해서 수직 이착륙기의 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두 함정 모두 캐터펄트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갑판에서 단거리 이륙하고 갑판에 수직으로 착륙을 해야 돼요. 먼저 아메리카급부터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 쓰는 거. 근데 이 아메리카급은 스키 점프대가 없죠. 그냥 평갑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한 대 F-35B가 이착륙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퀸 엘리자베스는 비교적 넉넉한 크기 덕분에 이착함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는데 미 해군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USNI 2017년에 제출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뭐냐면 미 해병대 항공전력 보고서인데 아메리카급 상륙함 경우에 16대 F-35B를 탑재하고 집중 운용을 해도 5일간 하루에 60소티가 한계다. 이 소티란 거 아세요? 비행기가 한 번 작전 나가는 걸 소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5일간 60소티가 한계다. 왜냐하면 이륙하고 착함을 동시에 수행 못하고 한 대가 떠야지 한 대가 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 F-35B 항공기의 특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16대가 아니라 13대가 넘어가면 항공기 운영이 매우 힘들대요.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재 배수량 45,000톤의 평갑한 상륙함임에도 불구하고 F-35B가 13대 정도가 적당하다. 16대 정도면 힘들더라.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만재 배수량 7만 톤이 넘어가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는 어떨까요? 스펙상 퀸 엘리자베스는 36대의 F-35B를 탑재할 수 있어요. 근데 돌려보니까 운용을 해보니까 24대가 한계더라. 36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소티를 해보니까 7일간 72소티가 맥시멈이더라. 그러니까 아메리카급이 5일 동안 하루에 60소티를 할 수 있다면 퀸 엘리자베스급은 7만 톤임에도 불구하고 7일간, 5일보단 7일은 낫지. 하루에 72소티, 12번 더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소 나아요. 다소 조금 낫죠. 이 두 함정은 지금 캐터펄트가 없는 거예요. 수직 이착륙기 운영하는 거. 그렇다면 캐터펄트를 가진 항공모함을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우리가. 미국제 캐터펄트 11만 톤급 이런 거 있잖아요. 니미츠급 항공모함 이런 건 제쳐둘게요. 이런 건 너무 사백이니까 제쳐두고 비슷한 거 있어요. 프랑스 거. 만재 배수량 42,000톤급의 프랑스의 샤를 드골이라는 항공모함이 있어요. 이 샤를 드골은 처음부터 정규 항모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메리카급하고 비슷한 배수량임에도 불구하고 갑판 면적은 2배가 더 넓어요. 샤를 드골이. 그 다음에 경납고도 2배 가까이 크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추진 체계가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항공유도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샤를 드골 같은 경우에는 40대의 항공기를 실을 수 있다고 일단 스펙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뭘 실냐면 이제 라팔 M, 해군용 라팔 M, 그 다음에 슈페르 에탕다르, 그 다음에 E2C 조기 경보기, 그 다음에 4대 헬기 이렇게 탑재하는데 이것도 샤를 드골도 운영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40대까지는 무리고 32대가 한계더라. 그리고 24대의 고정익 항공기하고 2대 E2C 조기 경보기, 3대의 헬기가 최적이더라. 이런 운영 보고서가 나왔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소티를 얼마나 할 수 있냐? 7일간 매일 100소티를 할 수 있어요. 얘는. 그 100소티가 한계가 아니고 너끈히 하는 거예요. 무리 없이. 차이가 크죠, 사실상. 차이가 크죠. 항공기 대수도 더 많고. 그러니까 더욱이 캐터펄트라는 걸 이용하면은 항공기가 무장하고 연료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샤를 드골에 탑재되어 있는 증기 사출기 있죠. 이 증기 사출기가 27톤의 항공기를 시속 260km로 날릴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기에 탑재된 라팔 M이라는 항공기의 최대 중량, 쉽게 말해서 무장 만땅하고 기름 만땅 채운 25톤이에요. 그건 뭐야? 무장하고 연료를 만땅 채우고도 얘를 충분히 날려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증기 사출기가 있으면. 하지만 사출기가 없는 경항공모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력으로 활주하고 이함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무장과 연료의 희생이 꽤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뭐냐면 경항공모함 자체가 F-35B 운용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 F-35B가 네. 수직 착륙할 수 있다고 네네네. 말씀하셨었잖아요. 네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제부터 F-35B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오늘의 핵심적인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F-35B 이전에 수직 이착륙에는 해리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해리어를 운영해본 나라들이 해리어 생각하고 F-35B를 운영했다가 큰 코 다쳤거든요. 실제로 F-35B는 상당히 대형 전투기예요. 최대 이륙 중량이 27.3톤이에요. 근데 해리어는 최대 이륙 중량이 14톤밖에 안 돼요. 여기 크기를 제가 비교해 놓은 사진 한번 보세요. 상당히
크기 차이가 나죠. 네. 더군다나 여러분들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비행기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날개를 접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공간을 덜 차지하잖아요. 근데 F-35B는 날개를 접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비행기 형태도 함재기로선 조금 부적합해요. 자, 여기 사진 한번 보시죠. F-35B의 주기 형태입니다. 그냥 쭉 늘어나야 돼요. 근데 F-14의 주기 형태 보시면 아주 퍼즐 마트시 딱딱 넣어놨죠. 그 다음에 FA-18 같은 경우도 날개를 접을 수 있으니까 아주 촘촘하게 놓을 수 있어요. 근데 F-35는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F-35B에는 뭐가 발라져 있습니까? 스텔스 도료가 발라져 있거든요. 자칫해서 부딪혔다가는 이거 큰일 나요. 그래서 도료에 손상이 갈까봐 너무 닿지 않게 운용을 한대요. 그래서 항공기 점유 면적이 상당히 커요.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그 큰 45,000톤급에서도 이게 활용이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 F-35B가 이착륙 특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 F-35B는요, 수직 이착륙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스키 점프를 이용해서 이륙을 하게 되면 137m의 활주로가 필요하고요. 그냥 평가판 있죠. 스키 점프 때 없는 거. 그럼 166m의 활주로가 필요해요. 근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스키 점프에서는 143m가 필요하고 평가판에서는 176m가 필요해요. 이것도 기본 무장, 사이드 와인드 두 발만 달았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20-30m가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정말 문제는 이 착함입니다. 착함은 거의 악몽이에요. F-35B가 착륙 시에 이게 수직으로 착륙을 하니까 밑으로 배기열을 뿜어요. 근데 이 열 폭풍이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예전에 해리어만 생각했었거든. 그러니까 F-35B 같은 경우에는 착함 상황에서 이 추력 중심부에서 온도가 거의 920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변에 한 500도의 열이 뿜어져 나와요. 그래서 항공 갑판하고 주변 장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메리카급 상륙함에서 F-35B가 이륙과 착륙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고 바로 이 열폭풍의 문제가 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F-35B를 이제 와스프급에서 한번 운용을 해보고 문제의 심각함을 깨달았죠. 내열 코팅이 다 벗겨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 갑판 하부 구조물을 강화하고 새로운 금속 내열 코팅을 해야 됐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었다. 그 다음에 이 F-35B는요, 착함 시의 중량도 문제가 됩니다. 이 F-35B의 공허 중량, 그러니까 무장하고 연료 없이 그냥 중량이 있죠. 이게 14.7톤이에요. 그런데 F-35B의 수직 착함 시 허용 중량이 있어요. 이 이상 중량이 넘어가면 비행기한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수직 착함 시 허용 중량이 16.8톤이에요. 그럼 여유 중량이 얼마예요? 2.1톤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착함을 할 때 연료하고 무장 합쳐서 1.1톤이 넘으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비행기가 출격 시부터 연료와 무장의 밸런스를 아주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착함할 때 연료하고 무장을 바다에다 버리고 착함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무장과 연료 운용의 한계가 커요.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에서 F-35B를 운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한 착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SRVL, Shipboard Rolling Vertical Landing이라는 신기술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항공갑판 후방에서 8에서 12도의 받음각을 유지하며 60노트 이하의 속력과 6도 미만의 각도로 진입해 갑판에 착함한다. 이게 지금 항공기 갑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F-35B가 있어요. 이거 B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에 보시면 리프트 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노즐이 그 수직으로 돼 있죠. 이제 착륙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통 수직 이착륙기는 착함할 때 이렇게 내리면 돼요. 이렇게 내리면 되는데 아까 중량의 문제가 있었죠. 이 중량의 문제 때문에 60노트 한 111km 정도로 쭉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리면 안 되고 이 뒤쪽부터 어떻게 돼요? 받음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양력을 받으면서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말이 쉽죠. 결코 쉬운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양력을 받으면서 얼마나 무게를 조금 더 여유가 있을까? 단 1톤이에요. 그럼 기존의 해리어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하게 그냥 수직으로 내리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활공을 해야 되니까 이 길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필요한 길이가 거의 80m예요. 말이 80m지 현장에서 운용해보면 뭐 200 몇십 미터짜리 거의 절반을 비워놔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 갑판의 절반을 비워놔야 된다? 그럼 뭐예요? 갑판 위에 항공기를 제대로 주기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착함을 동시에 수행 못하죠. 힘들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경항모를 가지려고 하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경항모를 가지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유사시에 상륙작전에 쓰려고 한단 말이지, 이걸.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경항공모함에 있는 F-35B가 근접 항공 지원을 해야 돼요. 이게 상륙작전의 ABC니까. F-35가 근접 항공 지원을 하려면은 외부에도 무장 달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폭탄 잔뜩 싣고 가야 되잖아. 근데 참고로 아까 말했던 샤를드골은 정규 항모잖아요. 사출기로 확 날리고 어레스트 후크로 딱 걸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또 이 사출기가 있는 정규 항모가 유리한 게 뭐냐면 이 어레스트 후크로 딱 할 때 허용 무게가 20톤이에요. 근데 라팔 M의 공허 중량이 10톤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라팔은 작전 나갔다가 돌아올 때 10톤 정도의 무장이 있어도 뭐야? 충분히 착함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아까 3톤, 2.1톤, 3.1톤에 비해서 뭐야? 3배가 넘잖아요, 일단. 그럼 이건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35B에 대한 문제가 또 뭐냐면은 정비에 대한 문제예요. 현재 우리 공군이 F-35A 운용하고 있잖아요. 운용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기본 정비밖에 못 한대요. 사실상 우리나라 정비사, 한국군 정비사가 정비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비 시 뭐 스텔스 도료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된대요. 그리고 근처도 못 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군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야 저거 우리 비행기 맞아? 그런 얘기까지 나온대요. 솔직하게. 근데 F-35B는 F-35A하고 건 모습만 비슷하지 거의 다른 전투기예요. 왜냐하면 얘는 리프트 팬도 있고 앞에 수직 이착륙 이 시스템도 있고 거의 다른 비행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35A하고는 또 다르게 별도의 훈련, 정비, 군수 지원이 필요해요. 근데 좁은 항공모함에다 별도의 스텔스 그 도료나 뭐 스텔스 정비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지. 더욱이 정비는 미국 인력이 해야 된다는 얘기지. 만약 고장나면 어떡해? 지금 급해 죽겠는데 약간의 항공기가 문제 있어도 출격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작전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만약에 미국 정비 인력이 얘기하면 못 내보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뭔지 알아요? 큰 수리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럼 일본 가서 고쳐야 돼요. F-35 정비창이 일본하고 호주 두 군데 있어요. 그럼 가까운 일본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착함 특성도 상당히 까다롭고 생각만큼 무장을 많이 실지도 못하면서 훨씬 정비 요소가 많고 복잡한 F-35B를 운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진짜 전 좀 약간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면은 이게 캐터펄트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달면 되잖아요. 캐터펄트를 달면 되지.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무게 때문에 문제잖아요. 네, 중량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은 구명보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띄워가지고 네. 착륙하기 전에 거기다가 무기랑 남은 거 네. 연료 탱크 이런 거를 거기다 이렇게 딱 놔. 아, 고난도 기술인데. 아, 이거야? 떨어뜨리면 뚝뚝뚝. 저 미사일 떨어뜨리면 탁 해서 빈체를 딱 창고. 아무튼 이렇게 아, 그 방법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없어. 그런 방법은 없어. 그쵸. 네.